17세기부터 영국은 아메리카 대륙을 점령하고 있었고 식민 지배를 하고 있었죠. 퀘이커 교도들은 주로 펜실베니아 쪽에, 그리고 청교도들은 뉴잉글랜드 지역, 그리고 미국으로 오는 대신 자유를 얻은 범죄자들은 조지아라는 곳에 자리를 잡게 됩니다. 자, 이렇게 각자 터를 잡은 지역에서 본인들만의 경제적, 정치적, 종교적인 구조를 형성을 했고요. 이것이 각각 독립적인 자치권을 가진 주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영국의 국왕이던 조지 3세가 왕실의 재정난을 해결하기 위해서 아메리카 대륙의 식민지에 점점 과도한 세금을 부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1775년 영국의 지나친 수탈과 탄압을 견디다 못한 아메리카 동북부의 13개 주가 본격적으로 독립전쟁을 일으키게 되죠. 그 결과 1783년 13개 주는 영국으로부터 완전한 독립을 이루고 미국을 건국하게 됩니다. 즉 미국은 기존에 있던 국가가 새로 독립을 한 게 아니라 독립전쟁을 통해서 나라가 세워지게 된 특이한 경우였던 거죠. 자, 그렇다면 독립에 성공한 미국은 바로 안정을 되찾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주가 너무 많아요. 그렇죠. 주가 너무 많으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다들 뭐 자치적으로 뭘 하고 싶어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맞습니다. 북부는 미국이 성장하려면 앞으로 미국은 상공업을 육성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반면 남부에서는 미국이 계속해서 농업국가를 유지를 하고 노예제를 유지하면서 발전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죠. 또 심지어는 정부라면 응당 가져야 될 기본적인 권한조차 갖고 있지 못한 취약한 정부였습니다. 혹시 그럼 미국이 일단 독립은 하긴 했는데 하나의 나라가 아니라 그냥 13개의 나라가 같이 있는 뭐 그런 느낌이었나요? 정확합니다. 혹시 미국의 공식 그 영어 명칭이 뭔지 혹시 아시나요? 유나이티드 스테이트. United States of America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시면 이제 앞부분이 States가 사실은 이제 각 주가 연합해서 생긴 미국의 연방 그런 이제 느낌. 이름부터 특이하네요. 네, 그렇습니다. 미합중국. 자, 그래서 서로 자신의 이익만 추구하려는 주들을 하나로 통합하고 국제사회에서 미국을 대표할 수 있는 통치자를 정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죠. 그 결과 1787년 필라델피아 재헌회의가 진행됩니다. 재헌. 필라델피아 재헌회의에서는 각 주의 주요 지도자들이 모여서 헌법을 제정하고 미국을 이제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정하는 회의였습니다. 그리고 서로 다양한 의견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이 회의는 5월에 시작해서 무려 9월까지 무려 4개월 동안이나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미국이 탄생이 영국으로부터의 독립로부터 시작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는 영국처럼 왕이 나타나서 이렇게 식민 정책을 취할 수 있고 왕과 귀족이 지배하는 그런 체제에 대해서는 이제 강력한 반발심을 가지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렇게 긴 회의 끝에 이제 통치자를 뽑는 방법을 합의하게 되는데요. 네, 바로 선거로 선출하는 거죠. 그리고 이 통치자의 임기는 4년으로 제한하도록 결정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4년이었구나. 또 통치자의 명칭은 프레지던트, 그리고 대통령이라고 정했습니다. 안윤마 씨, 근데 왜 미국의 통치자를 프레지던트라고 이렇게 부르게 된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미국은 우리가 영국 같은 나라를 되풀이하지 말자라는 경계심이 되게 강했잖아요. 뭔가 권력이 한 사람한테 집중되는 것을 좀 지양하자 해서 그냥 지배하고 다스리는 사람이 아니라 회의를 주재하는 사람, 또 어떤 단체나 조직을 대표하는 사람을 우리가 프레지던트라고 이름을 붙인 거죠. 그럼 뭐랄까 되게 막 절대적인 그런 친 느낌 이런 게 아닌 아니네요. 거죠. 예. 네. 진행자. 그래서 회의 진행자. MC네 MC. 그렇네요. 네, 맞아요. 국정 그냥 MC. 앞에 앉아 있는 사람 아니에요? 여러 사람의 의견을 조율하는 사람인 거죠, 듣고. 자, 이렇게 미국의 통치자를 대통령이라고 부르기로 했으니까 그 다음은 대통령을 어떻게 뽑을 것인가, 자, 이 선거 방식을 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가장 최우선으로 여겨진 규칙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국민이 직접 대통령을 선출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아니, 무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당시에는 선거라는 개념도 성립이 되어 있지 않았던 시기이기도 하고
또 일반 국민이 모두 의무 교육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나 사회 문제에 대한 이해도가 부족한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는 게 오히려 불합리하다고 판단을 했던 거죠. 게다가 이때는 지금처럼 교통이나 통신도 활발하게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은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사람이 과거에 심각한 부정부패를 저질렀다고 해도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뭐 SNS가 발달한 것도 아니니까요. 그렇죠. 이러한 논리는 당시 유명한 정치인이었던 알렉산더 해밀턴의 논설에도 잘 표현되어 있습니다. 규현 씨가 한번 읽어줄래요? 대통령 선출은 대통령직에 적합한 자질을 분별할 수 있고 자신의 선택을 뒷받침하는 동기와 근거를 신중하게 판단할 수 있는 가장 뛰어난 역량을 갖춘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져야 한다. 뭘 좀 아는 사람들이 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렇죠. 네네. 그러니까 뽑을 때 판단하고 이렇게 그 이유를 잘 알고 있는 적합한 자질과 특정 수준 이상의 지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대통령을 뽑아야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들을 선거인단이라고 불렀습니다. 선거인단 투표에서 가장 많은 표를 획득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는 선거 방법을 채택하게 됩니다. 그럼 나 같은 사람들은 막 뽑지도 못하는데 반발 같은 거 없어요? 이런 니들끼리 다 해먹어라 뭐 이렇게 할 수도 그래, 있잖아. 그렇지. 무식하다고 지금 무시하는 거야? 무시하는 거야? 나도 여기 주민이야 이러면서. 왜 똑똑하시잖아요. 아니 막 그럴 수도 있잖아요. 요즘은 사실 그래서 사실 이제 미국 대선을 놓고도 요즘은 이제 간접 선거를 계속 유지하는 것이 적절한가에 대한 논란도 지금도 있고요. 그렇구나. 나 그걸 몰랐어. 예전에는 사실 말씀드렸듯이 뽑는다라는 것 자체가 너무나 혁신적인 그런 생각이었기 때문에 최초니까 뭐. 솔직히 근데 그러면 뭐 선거인단을 뽑을 때 어떤 뭐 기준이 있어요? 와, 저 이게 너무 궁금해요. 네, 선거인을 선정하는 방법은 주마다 각양각색으로 다양했습니다. 일반 국민들이 투표를 통해서 선거인을 선출하는 그런 경우도 있었고요. 또 심지어는 우리가 선거를 어떻게 뽑을지 결정을 못 해가지고 결국 초대 대통령을 뽑는 선거에는 선거인단을 파견하지 못한 그런 주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논란을 거쳐가지고 처음에 1대 선거에서 선발된 선거인단은 총 69명이었고요. 당시 선거에서는 지금하고 조금 다른데 이 선거인단 한 명이 가면은 2표를 행사할 수가 있었습니다. 당시 이제 초대 대통령 후보는 12명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유일하게 모든 선거인단에게서 한 표씩을 받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바로 1789년 미국의 제1대 대통령으로 당선된 조지 워싱턴입니다. 만장일치. 야. 와. 그러니까 다 좋아했다는 얘기네요.